저희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에서 최근에 북한 무인기 비행 금지 지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진상 규명단에서 파악을 했듯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초기 약속했던 것보다도 이번 예산에서 보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1월 달에 이전용 비용이 얼마 사용했는지 계속 저희들은 추적해서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 금지 지역 침범 이것도 결국은 대통령실의 어떤 조속함, 준비 안 된 이전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과 경기도 김포, 강화, 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습니다. 우리 영공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었고,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또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비행 금지 구역 안쪽 일부 지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명백한 경호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또한 군은 이 사건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축소 발표와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 P73 공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합참의 검토 및 분석 결과 합참은 허위로 공지한 것이고, 북한의 무인기는 대통령실 인근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은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졸속한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 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습니다.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 방어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노동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방공 태세를 우려한 수도 방위 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공 방어에 취약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P73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인 A구역과 4.6km인 B구역 등 총 8.3km 반경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비행 금지구역 P73 축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위협 우려와 우리 군의 대공무기 수준을 고려해 비행 금지구역 3.7km로 축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수방사는 지난해 5월 합동참모본부에 적의 공중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위협이 감소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P73 공역을 줄여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도 방어에 책임이 있는 수방사가 최소 5.6k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실제로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P73 비행 금지 구역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km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습니다. 최근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 금지 구역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줄인 것입니다. 북한은 이 틈을 타 무인기를 청와대를 가로질러 보내면서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 방어 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 무기 체계를 제대로 옮기지 못한 채로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기존 청와대 인근에는 인왕산과 북악산 등 고지대가 있고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대공 방어와 대응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지대에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시민 불편, 무기체계 하중 등의 사유로 고층 민간 빌딩이나 아파트에 대공 방어 체계를 완전하게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섣부른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며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조차도 너무나도 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영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구 공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역실무위원회 의안 접수, 검토, 심의, 보고 및 공역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탓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초기 대통령실 인근 지역에 정식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공역 설정 과정에 있어서도 인수위 시절 공역 설정의 주관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채 군과 경호처 인원만 유관기관 합동 토의를 합시고 공역 관련 토의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종합검토 없이 국토부 장관 명의의 임시비행금지 구역을 발효해 연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산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한강중앙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서울은 드론 산업에 고립된 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장애물이 놓인 것입니다. 일례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2025년으로 예정된 도심항공교통 UAM 상용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산 일대가 갑작스럽게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면서 기존 UAM 항로 중 코엑스 왕복 노선이 제외되었습니다. 한강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는 바람에 인천공항과 강남을 잇는 UAM 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UAM 사업 차질에 대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졸속 일방으로 추진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서울 영공이 뚫린 만큼 커다란 안보 공백이 생겼을 뿐더러 미래 먹거리 산업에 큰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도어 스태핑 중단 등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본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를 위해 한 달간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제를 사흘에 한 번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등을 오가면서 경호 소요와 동선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 혈세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 늦었으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길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당 한병도, 고민정, 김병주, 김영배, 김의겸, 위성곤, 이수진 비례의원, 이탄희, 이모경, 장철민, 천준호, 최기상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